세겠지 우리가. 그다음에 고도가 높으면 그 1층이 얇아서 자외선이 더 세. 그러니까 이유가 좀 다르지. 적도면 저기 태양이 바로 머리에 있으니까 그렇고, 고도가 높아지면 저 북극이나 남극이나 쪽 가면은 그 대기가 얇아져서 이제 그렇다. 그다음에 구름이 이제 좀 그런데 이제 구름이 있어도 별로 그 저기 그러니까 보호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 편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거 보다시피 그 구름이 막 흩어져 있는 거는 한 89% 한다고 저기 부서진 구름 73%, 흐린 하늘은 31%가 이제 투과를 한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은 오늘은 어떤 날이냐? 오늘은 저희가 거의 다 들어오겠네. 그러니까 구름이 완전히 흐린 하늘이 31% 들어오는데 특히 이제 UVA가 잘 들어오겠지. UVA는 그 구름 그 입자도 그 잘 들어오겠죠. 여러분들 저기 혹시 어릴 때 구름이 왜 안 떨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없냐? 구름이 뭐지? 물방울 아니냐? 근데 왜 안 떨어지냐? 저기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사람, 이유를 너무 쉽게 안 사람, 이유를 혹시 아는 사람, 뭐야? 생각해 본 적 있냐? 너는 구름이 왜 안 떨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 없어? 근데 구름이 뭔지는 알지? 물방울이라고 배웠잖아.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면 비행기 타봤지? 안 타봤냐? 왜? 구름 속으로 가면은 제트기가 딱 지나가면은 제트기는 빨아들이잖아. 엔진이 공기를. 그러면 뒤로 막 확 뿜어내야 되는 것 같지 않아? 관심들이 없네. 구름이 왜 안 떨어지는 것 같아? 뭐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 쉽게 가벼워서요. 근데 가벼운 어쨌든 공기보다는 무겁지 않을까? 시험지는 이렇게 잘 생각해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밝은 피부라고 자꾸 해석이 되어 있는데 밝은 피부가 이제 저기 색깔이 하얀 쪽이야. 그러니까 백색 피부. 백색 피부는 이제 그 같은 조건에서 에너지 태양에너지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뭐 당연한 얘기지. 그러니까 색깔이 있다는 거는 빛을 흡수하는 거니까 어쨌든 색깔이 있다는 건 빛을 흡수하는 거니까 그렇다. 그다음에 이 얘기가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인 이제 소비자들에서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표시된 SPF라는 게 뭐냐면 그 제품에 써 있는 SPF입니다. 그 SPF를 얻으려면은 제곱센티미터당 2mg을 발라야 된다 이거야. 2mg을 발라야 되는데 실제로 사람들을 또 조사해 보니까 심하게 20%만 사용을 하고 이제 한 20에서 50%만 사용을 한다. 왜냐하면 2mg 정도를 바르면 굉장히 끈적거려. 그러니까 긁으면 이제 막 그게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한번 집에서 발라봐. 무게 재가지고 그래서 20에서 50%만 사용하니까 실제로 제품에 그 써 있는 SPF 값을 다 써먹는 사람들은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나의 주장은 SPF 값이 높을수록 좋아. 왜냐면 조금 바르니까. 화장품인데 SPF 값이 높은 걸 바르면 조금 발라도 벌써 효과가 좋을 테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50%를 바르면 써 있는 거에 2분의 1 쓰게 되는 거지. 그다음에 만약에 그 20% 바르는 SPF가 써 있는 거에 5분의 1이 되고 5분의 1 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론으로 보자면 이제 이론이 잘 안 맞아.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 그 SPF하고 그 두께가 결국 이제 사용량이죠 뭐. 실제로는 대개 직선이야. 대개 필요해. 그러니까 실험적으로 해보면. 근데 이론적으로 보자면 이건 이론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이론은 이렇고 실제로는 좀 이렇다. 내가 또 모른다고 하겠지만 이거랑 관계된 거야. 기억이 나는지 모르지만 뭐 이것도 얘기하면 또 자꾸 얘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자연스레 이제 뭐 자꾸 덧바르라는 소리를 아마 TV 같은 데서 많이 볼 거야. 자꾸 더 바르라고. 더 바르라는 이유는 되게 이것도 설명이 비과학적이야.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람, 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좀 잘못된 얘기야. 왜냐면은 SPF가 50짜리를 바르면 그 남아있는 한은 50 효과를 보는 거야. 그지? 50 효과를 보는데 이 성능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자외선을 맞으면 그게 그러니까 흡수를 더 못하게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변질한다고. 그러니까 변질하는 경우들이 많아. 그러니까 UV에 의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은 다른 물질이 되어버리는 거야. 다른 물질이 되면은 이 성능을 잃거나 이렇게 된다. 근데 그거는 SPF 값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라고 원래. 그렇지? SPF 50이라 그러면 여기 발라놓고 우리가 씻겨 나가지 않았다면은 걔는 SPF 50이야. 그지? 그러니까 변질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값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니까 SPF 20짜리 발랐으면은 그대로 있으면 SPF 20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20배 있으면은 그 화상이 생긴다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내 말은 성능을 잃는 것 때문에 SPF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오케이? 근데 이제 다시 바르면 SPF가 다시 더 높아지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처음에 20이었다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참 어려운 말은 인동자들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설명을 하기 어려워. 자, 처음에 피부야. 여기 이제 SPF 50짜리를 발랐어. 바르고 햇빛을 막 쬐어. 그래서 막 분해가 일어났어. 그럼 얘가 변했지만 얘는 그대로 바르면 SPF 50이야. 그지? 근데 만약에 분해가 됐으면 그 순간부터 다시 하면 SPF가 줄어들겠지. 그지? 왜 분해가 돼 있으니까. 근데 또 바르면 다시 SPF 50이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자꾸 바르면 SPF 50이 그러니까 자꾸 연장이 되겠지, 연장이. 그러니까 자꾸 연장이 되겠지만 SPF 50짜리 발랐으면 얘가 분해가 되더라도 SPF 값은 변화가 없다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씻겨나가는 게 문제야. 씻겨나가는 거. 자꾸 사라지는 거. 그 피부가 보면 참 기묘한 게 여러분들이 화장품 바르면 더 어두운 건 다 보이지. 없어지잖아, 그지? 그 없어지는 게 어디로 갈지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일단은 뭐 스며 들어가는 것들이 꽤 있을 거야. 그 오일들은 이제 분자량이 작으니까 스며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뭐 화장품에 쓰는 기름들, 물은 대부분 증발해 버릴 거고.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이 물이 50%가 넘어요. 대부분의 화장품이 물이 50%가 넘으니까 바르면 조금 있으면 물이 반은 없어져 버려.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사용한 기름 같은 것들이 분자량이 작은 것들은 스며 들어가 버릴 거라고. 그러니까 뭐 남는 게 별로 없겠지. 근데 이제 자외선차는 성분도 스며들어. 그러니까 스며들어 버려서 몸에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자, 그런데 그렇기도 하고 또 이런 데만 씻겨나가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자꾸 없어져. 그 다음에 바람에 날려가는 건 없겠지, 아마도. 그러니까 어쨌든 씻겨나갈 수 있으니까 자꾸 발라야 되는데, 지금 뭐 사람들이 얘기로는 뭐 2시간 이상 뭐 그 값을 유지하는 건 없다고 얘기해. 근데 어쨌든 간에 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지만 머릿속에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덧바르라고 하는 소리야. 덧바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며 들어가서 없어지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 시간에 따라서 성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사실은 SPF 값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냐?
저거 생각해내는데 참 오래 걸렸거든. 1년은 넘게 걸렸을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면 다시 말하자면 SPF 50자를 받으면 우리가 SPF 측정하는 방법이 자외선을 쬐서 측정을 하잖아. 그러니까 자외선을 쬐서 측정했으면 얘도 그 SPF 50 측정을 하는 거에 분해가 됐을 거라고. 그런데도 SPF 50이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걔가 시간에 따라서 그 차단하는 정도는 이렇게 내려가겠지. 그지? 시간에 따라 점점 내려가겠지. 발라놓고 자외선을 쬐고 있으면. 그렇지만 이 전체를 따지면 이게 SPF 50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지? 분해가 되더라도. 그지? SPF 50이란 말은 SPF가 이미 그 자외선 차단 그 SPF를 수정하는 방법에 자외선이 쪼이고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거라고. 그지?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시간에 또 발랐어. 그럼 다시 이렇게 시작하겠지. 이제 또 발랐으면 다시 이렇게 시작하겠지. 그지?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바르면 점점점 효과가 좋을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2시간마다 바르라고 해요. 2시간.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나올 건데 이거 이제 미국에서 몇 년 전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개념이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그 요새 뭐 중국에서 K-뷰티가 많이 사라져 버렸대. 중국의 K-뷰티가 굉장히 유행이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중국 재료 쓰자라는 걸로 이제 막 좀 변해가지고 많이 철수를 했더라고요. 이제 미국으로 이제 시장을 바꾼다고 하는데 한국 그 화장품들이 미국의 자외선 차단제는 이제 브로드 스펙트럼이라는 거였어. 그러니까 브로드 스펙트럼이라는 게 이제 브로드라는 말은 뭐 넓다는 뜻이고 스펙트럼이 이렇게 펼쳐지는 스펙트럼이에요. 스펙트럼이라는 말은 그 빛에서는 그 몇 파장이 얼마나 이제 어느 면적이 어느 어디까지가 이게 스펙트럼이지만 그 원래 뜻에 이제 쭉 펼쳐져 있는 게 스펙트럼이야. 그러니까 파장이 어느 파장까지 되느냐. 브로드 스펙트럼 프로텍션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안 써 이거를. 우리나라는 아직도 SPF하고 PA를 쓰지만 미국도 아직도 이것도 쓰지만 브로드 스펙트럼을 이제 중점을 두고서 쓴다고. 그래서 브로드 스펙트럼 SPF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좋겠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브로드 스펙트럼 나중에 또 나올 건데 먼저 또 설명을 한번 할게. 자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소셜에 하긴 했는데 이거를 기억을 하는가 모르겠는데 혹시 이거 기억하냐? 그러니까 설명을 참 어려워. 어쨌든 그래. 이게 흑광도고 이게 투과도야. 그러니까 투과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가 있을 때 빛의 세기가 100이었는데 얘가 50이 튀어나온다. 그러면 투과도는 100분의 50이어서 0.5야. 0.5. 만약에 100이 들어왔는데 10이 나왔다 그러면 100분의 10이어서 0.1이야. 그래서 어디가 저기인가 지진 느꼈냐? 대전에 있는 사람들 지진 3.1짜리 지진 왔었잖아. 그저께인가? 나는 느꼈는데 그전부터 느꼈고 지진도 마찬가지고 이게 1이 올라갈수록 10배가 되는 거야. 10배. pH도 그렇고 pK도 그렇고 지진도 그렇고 데시벨도 그렇고 다 그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1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지진 강도가 1이 나오고 2다 하고가 10배 차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업적으로 쓰고. 이거 흑강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기 어쨌든 자 이렇게 피부가 있고 자외선 차단제가 있고 빛이 들어오면은 피부를 이제 얼마나 뚫고 나오느냐를 얘기하는 거야. 그게 이제 SPF랑 직결이 돼 있지. 왜냐면 뚫고 나오는 양이랑 관련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흑광도를 얘기해. 흑광도는 그러니까 트랜스미턴스는 10의 마이너스 A 승이야. 거꾸로 하면 10의 마이너스 A 승하면 T가 돼. T는 10의 마이너스 A 승이라고. 자 그런데 이걸 어쨌든 우리가 SPF는 원래대로 재고 2mg per 제곱센티미터로 재고 요걸 다시 또 측정을 해. 그러니까 뭘 하냐면은 280도 빛이 거의 없대 290도 되는 경우가 많은데 290에서 400까지 하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빛을 흡수하는 흑광도야 이게. 그러니까 290에서는 이만큼 흡수하고 300에서는 이만큼 흡수하고 쭉 이제 이거 UV 스펙트로스코피를 했었던 걸로 나왔는데 UV 스펙트로스코피로 재도 좋고 SPF 측정기로 이걸 대부분 해줘. SPF 측정기 나중에 또 보여줄게. 이건 이제 기계로 재는 거야.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로 재서 흑광도가 어떻게 되나를 쭉 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이게 흑광도가 높을수록 T가 낮은 거라고. 그래서 흑광도가 낮은 거야. 흑광도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빛을 많이 흡수할수록. 그래서 290에서 400까지 빛을 어떻게 흡수하나를 쭉 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의 이 면적을 100으로 쳤을 때 여기서부터 쭉 가서 어디가 90이 되는지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게 자외선 차단제가 빛 흡수하는 패턴이 이렇다고. 이런데 거기에서 290부터 쭉 가서 이 면적의 90%가 되는 데가 어디냐를 보는 거야. 이렇게 90%가 되는 자리를 크리티컬 웨이브렌스라고 해. 크리티컬 웨이브렌스라고 하고 자, 이 크리티컬 웨이브렌스가 370 나노미터보다 높으면 브로드 스펙트럼 밑에는 전기를 잘 알아도 그러니까 흑광도를 측정을 해서 290에서 400까지의 흑광도를 전부 다 합친 걸 100으로 봤을 때 90이 되는 위치가 어디냐? 90%가 되는 위치. 그래서 90%가 되는 위치가 370보다 좀 높지? 이렇게 되면 브로드 스펙트럼 SPF를 규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PF를 쟀더니 40이 나왔다. 그런데 이걸 만족하더라. 그럼 걔는 브로드 스펙트럼 SPF 40을 한다고. 그러니까 PA가 필요가 없어. PA를 안 써. PA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브로드 스펙트럼, 그러니까 브로드 스펙트럼 SPF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왜 이런 걸 했냐면은 어떤 자외선 차단제는 SPF 값이 되게 높은데 UVA를 흡수 못한다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도입을 했어. 도입을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 실제로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UVA하고 UVB 흡수하는 거를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브로드 스펙트럼 SPF라는 거를 스펙트럼으로 만들었고 유럽의 경우는 UVB가 흡수분의 UVA 흡수가 3분의 1보다 커야 돼. 3분의 2 이상이다 그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UVA 영역하고 UVA 영역, 그러니까 여기 208에서 320에서 B 영역하고 A 영역하고 그 비율을 따졌을 때 3분의 1이 넘어야 양쪽 다 효과가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나라마다 틀린 거야. 우리나라와 동남아들은 전부 다 그냥 SPF하고 PA를 따로 적고
자, 그렇다. 그렇고. 자, 백그라운드 스펙트럼 스펙트럼. 그러니까 요 얘기야. SPF 값이 높더라도 UVA를 잘 막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이제 그 포괄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브로드 스펙트럼 SPF라는 걸 이제 만들었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은데 미국의 경우는 SPF가 15가 넘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걸로 쳐. 그 피부암 그 보호에. 그러니까 그 SPF가 15가 넘고 브로드 스펙트럼이어야 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다가 그 제품에다가 그 피부암 및 뭐 조기 피부 노화 위험을 감소시킨다라는 말을 쓸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걔네들 법은. 근데 그거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브로드 스펙트럼 SPF, 그러니까 브로드 스펙트럼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SPF가 15가 낮으면은 그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서 쓰게 돼 있어. 여기 본 것처럼 햇볕에 노출되는 시간이 뭐 이 제품은 햇볕에 타는 것에만 도움이 되는 것으로 피부암이나 조기 피부 노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라고 쓰게 돼 있어. SPF 15 이하짜리는. 그러니까 그냥 뭐 도움은 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뭐 그래도 도움 돼. 안 되는 건 아니야. 뭐 멜라닌이 뭐 SPF 2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규정을 미국은 갖고 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보면은 그 SPF 50 아니면 사람들이 사지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지? 그렇냐? SPF 50이 안 돼도 사는 사람. 잘했어. SPF 나머지는 다 SPF 50이 넘어야만 사는 거지. 근데 SPF 50 넘는 건 없다. 50 플러스라고 쓰게 돼 있다. 그것도 법이야. 왜 50 플러스로 쓰게 되냐면은 찝찝한 거지. 식약처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집으면은 몸에 안 좋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 그러면서도 또 괜찮다고 갖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게 참 많아 이런 쪽으로는. 보이시냐?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수성 문제가 나오는데 내수성도 나중에 직관하게 나오는데 좀 이따 보니까 뭐냐면 이제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거나 뭐 땀을 흘리거나 했을 때도 SPF가 변치 않더라라는 거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이것도 따로 측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뭐 화장품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면 측정을 해야 되는 게 SPF 제외되고 PA 제외되고 그 다음에 내수성을 주장하려면 내수성 SPF하고 내수성 PA를 또 재야 돼. 돈이 많이 나와. 그러니까 뭐 한 2천만 원 드리네. 그래서 내수성이 있다 없다도 이제 규정이 있어. 나중에 나오겠지만 40분 동안 넣어가지고 물에 넣어가지고 이제 SPF가 유지되는지 보고 또 한 80분 동안 넣어서 보는 게 또 이제 규정이 있어. 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뭐 이런 개념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선블락이나 선프루프라는 말을 못 쓰게 돼 있어. 선블락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방탄조끼 같은 느낌을 주는 거고 선프루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선스크린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스크린을 발라도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잘 알겠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자외선이 뚝뚝 오는 거라고. 양이 줄어드는 거지. 근데 선블락이나 선프루프라는 말을 쓰면은 꼭 방탄조끼처럼 아예 안 들어오는 것처럼 이제 착각을 하게 만드니까 그 말을 못 쓰게 돼 있어. 그 다음에 뭐 100% 방수되는 자외선 차단제는 당연히 없겠지. 그 다음에 뭐 햇빛이 100% 맞을 수도 없고. 자, 그 다음에
뭐 2시간 아까 얘기했는데 어쨌든 2시간을 기준으로 해. 2시간 이상 자외선을 차단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근데 그 말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10분 만에 그 백탁이 그러니까 화상을 입는데 SPF 50이라고 그러면 500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지, 그지? 그러니까 2시간은 넘는다고 어쨌든. 오케이? 근데 만약에 15짜리를 갖고서 내가 10분인데 그럼 150분밖에 이것도 2시간 넘네, 그지? 그러니까 조금 어쨌든 이 기준이 나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10분이 아니고 화상 생기는 게 3분 정도라고 알고 있어. 3분 정도야, 3분 정도. 그러니까 3분인데 SPF를 15다 그러면 45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2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여기 발랐던 자외선 차단제는 성능이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성능이 없어지니까 2시간 이상 유지해도 뭐 보호해준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야. 근데 이 없어지는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외선 차단제가 분해되는 것도 있고 사라져버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사라져버리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전성분해가지고 쭉 나열하지. 여러분들 보면 뭐 정제수, 뭐 사이클로펜타, 사이록스, 여기 안 좋은 거 다 들어가 있어 지금. 다 들어가 있다고 해서 많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자외선 차단 성분이 뭐가 있냐면은 저 하나, 둘, 셋, 네 번째는 에틸 핵실 레톡시신만들이라고 에틸 핵실 살리실레이트하고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옥사이드 그거가 전부 다 자외선 차단 성분이야. 그 다음에 뒤에 또 있을 텐데 이거 얘기가 안 좋았나? 위에다가 안 좋았는데 그거 안 좋은가? 어떤 요렇게가 지금 여러분 요거가 이제 요거가 자외선 차단 성분이야. 그거야.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 이제 우리나라 거고 OTC로 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병에 이렇게 액티브 인그레디언트라고 쓰게 돼 있어. 이게 이제 자외선 차단 성분이야. 아보벤존 3%, 호모살레이트 10%, 옥티살레이트 5%, 옥토클린레 10% 이렇게 쓰게 돼 있다고. 퍼센트까지. 이게 이제 OTC의 경우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여기 따져보면 한 8% 들어가 있지. 엄청나게 들어가 있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SPF가 한 40, 50대 되면 25% 대부분 넘어. 저기 들어가 있는 게.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물이 반이 넘는다고. 대부분 화장품에. 그러니까 화장품에 바르고 나서 물 날라가고 나면은 얘가 56%는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완전히 기름 바르고 다니는 것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서 바르라고. 너무 많이 바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몸에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니까. 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OTC와 아닌 거의 차이가 그렇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 써있는 순서가 전부 다 양 순서야. 그러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부터 쭉 쓰게 돼 있어. 그러니까 저희 보면 정제수 사이클로펜타 사이록스에는 그때 얘기했지만 D4, D5 이런 거야. D4, D5, D6 이것들인데 몸에 안 좋다고 알려져 있는 거고, 프로필글라이콜도 흔히 쓰는 건데 그건 들고 괜찮고, 어쨌든 등등 이렇게 들어 있어. 그래서 문장이 많이 들어 있으니까 맨 나중에 이런 것들은 뭐 0.2%, 뭐 0.2% 이런 식으로 들어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외선이 인체에 해만 미치느냐. 그러니까 자외선이 이제 중요한 게 비타민 D지. 비타민 D 생성이랑 관계가 되는데, 비타민 D는 어쨌든 우리 몸에 꽤나 중요하다.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랑 관계된다 그러지. 근데 지금
요것도 이제 아직 결론이 안 난 걸로 돼 있어. 우리가 햇빛으로 비타민 D를 만드는 양이 필요 양만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아직도 논란 중이다. 그래서 이제 자연차단제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자연차단제 때문에 자외선 흡수가 적어서 비타민 D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병에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이제 따로 비타민 D 먹어라라고 이제 선전 많이 하지. 자, 그렇다. 그래서 여기 꼭 한번 읽어봐야 뼈 건강에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당뇨병 뭐 이런 것들도 뭐 저기 뭐 저거 그다음에 뭐 결장 뭐 인슐린 안모 등 이런 것들. 그다음에 웃기는 거는 흑색종이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데 비타민 D가 자외선 흑색종으로 인해서 죽는 거를 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거기 그러니까 죽는 사망률을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어린아이하고 성인에게 비타민 D의 주 공급은 종분의 햇빛인데 피부암을 유발하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될지 헷갈린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자외선차단제를 열심히 바르는 사람들은 비타민 D를 따로 먹는 게 뭐 나쁠 건 없겠지. 먹어도 좋겠다. 자, 이거 치료하는 거니까 이거 뭐 별거 없고, 그러면 자외선이 뭐 자외선 갖고 우리 치료도 한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야. 뭐 건선이나 습진이나 이런 곰팡이 같은 거 주는데 자외선이 바이러스 미생물을 내가 알기로는 못 죽여. 그러니까 UVB는 미생물 못 죽여. UVC여야지 죽이는데 그래도 뭐 나쁜 영향은 주겠지. 그래서 햇빛에 널어놓으면 뭐 냄새 없애고 뭐 균 죽인다고들 주장을 하는데 에너지로 봤을 때는 균을 못 죽인다. UVC는 죽이는데 UVA하고 B는 균을 죽이지는 못해. 물론 이제 걔네들의 DNA가 변형을 일으키거나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직접 죽이지는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 그 다음에 태닝, 거뭇거뭇하게 하는 거. 태닝을 이제 뭐 옛날에는 되게 좋아했다고 저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피부 해가지고 막 좋아했는데 이제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야. 이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피부 건강을 막 나타내는 게 아니고 피부가 맛이 같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피부 손상의 징후다. 태닝은. 그것도 계속 축적이 된다 이거야. 자외선도 계속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축적되는 걸로 봐. 그러니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도 그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통계적으로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자외선을 많이 쬐는 사람들은 보면은 피부암염이 많이 생긴다는 게 통계적으로 그렇겠지만 왜 그런지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자외선을 축적이 되는지. 담배 연기가 당연히 축적되는 게 맞지. 빠져나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DNA 손상 같은 거는 복구가 되는데도 어쨌든 그게 왜 쌓이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어쨌든 축적되면서 계속 피부암이나 뭐 이런 걸 위험을 증가시킨다. 자, 뭐 너무 겁먹을 필요 없고, 그다음에 비흑색종 피부암은 그래도 쉽게 고치는데 흑색종 피부암이라는 건 되게 무서워. 흑색종이 뭐냐면 이제 멜라닌 세포가 이제 잘못된 걸 거야. 그래서 흑색종은 어쨌든 걸리면 조금 생존율도 굉장히 낮아. 흑색종은. 근데 뭐 동양계나 그건 조금 막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저쪽 피부 하얀 사람들은 굉장한 공포의 대상이야. 특히 호주나 이런 쪽 보면 그 사람들 정기 검진할 때 피부암 없나 뭐 이게 하나의 힌트이야. 자, 어쨌든 흑색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경우는 매일 9,500명이 피부암 검사를 한다는 뜻이니까 진단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피부암이 진단을 받는데 그 다음에 매 시간 2명이 피부암으로 사망을 한다. 그리고 뭐 추정하기로는 뭐 5명 중 1명이 일생 동안 뭐 피부암에 걸릴 거다. 이런 통계들을 너무 이제 겁먹을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암에 걸릴 확률이 3분의 1이래. 나도 며칠 전에 TV에서 봤는데 의사들이 나와서 막 얘기하는 거 있지. 거기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3분의 1가 될까? 어쨌든 자, 이 얘기를 우리 여러 번 했고 자연으로 노출되면 DNA 손상이 발생해서 악성 세포가 형성되고 면역력이 나빠질 수 있고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지. 자, 백내장. 나는 백내장 벌써 꽤 오래전에 했는데 나도 자외선에 노출이 돼가지고 백내장이 일찍 왔는데 현미경을 들여다볼 때 자외선 현미경을 들여다보거든. 내 경우는. 자, 그렇다 이제 백내장이나 이런 것도 뭐 옛날에는 백내장 걸리면은 그 눈 멀었지 뭐 옛날에는 방송을 썼으니까. 백내장이 뭐냐면 이제 수정체가 뿌얘지는 거지. 지금은 그 뿌얘진 거를 그러니까 달걀 붓듯이 붓는 거야. 달걀 심자위가 변하듯이. 그 이제 부숴서 끄집어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PMMA 렌즈를 집어넣는 거나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백내장이 되면은 이거 뽑아내고 거기다 PMMA 렌즈를 집어넣어. 콘택트 렌즈 같은 거. 그걸 집어넣고서 다시 이제 붙여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참고로 하라고 백내장이 된 수술을 하면은 여기에 고체 렌즈가 들어가 있는 거야. 고체 렌즈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두께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초점이 정해져 있어. 무슨 말이겠어? 그러니까 초점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눈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정체가 이렇게 됐다가 뭐 이렇게 됐다 해가지고 굴절해가지고 맞추지, 그지? 망막에다 맞추는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백내장 수술하면. 그러니까 초점이 정해져 버리니까 문제가 좀 어려움이 있어. 자, 그렇다 어쨌든 자외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고. 자, 그래서 자외선을 많이 쬐지 말자. 개정했던 얘기인데. 자, 자외선이 들어오면 어쨌든 멜라닌 세포가 막 활성화돼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고 멜라닌 세포의 개수는 안 변한다 그랬어. 멜라닌 개수의 세포가 안 변하는데 세포가 활성화되거든요. 자, 그래서 멜라닌은 아까 나왔어요. 어쨌든 멜라닌은 이제 물리적으로 막는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 빛이랑 관련해서 자외선 차단제랑 관련해서 물리적이란 말하고 화학적이란 말을 많이 했어. 아마 들어봤을 거야. 물리적 차단제, 화학적 차단제. 그거 들어봤냐? 못 들어봤냐? 들어봤는지 못 들어봤는지 대답을 해야지. 가르쳐주든지 받든지 한다고.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어? 선정하는 것들 못 봤어? 물리적 차단을 그러니까 내 질문을 뭐라 그러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문제야. 자외선 차단제 써봤지? 사봤지? 물리적 차단제라는 말하고 화학적 차단제라는 말을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니까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니는 뭐야? 그러니까 손 들은 사람들은 못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다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뭐야? 괜히 손 들었지. 어? 물리적인 뭐야? 어? 아니 그건 이제 또 제품이고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무슨 뜻이야? 또 화학적인 거. 그래, 아주 잘 얘기했는데 물리적이라는 말은 제가 말한 대로 튕겨낸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화학적이라는 것은 흡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내가 얘기했지. 물리적으로 튕겨내는 게 산란이 돼. 산란 되기 전에 뭐 한다고? 흡수한다고. 흡수한 다음에 뽑아내는 게 산란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좀 깊이 얘기하면 좀 많이 이상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흡수하고 나서 하는 짓이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흡수하고 나서 그 빛을 그대로 다시 뽑아내면 그걸 산란이라고 우리가 하고 들어가서 안 나오면은 그걸 흡수하고. 근데
근데 흡수를 하게 되면은 나오는 빛에 만약에 빛으로 다시 나오면 나오는 빛의 파장이 달라져. 그렇지? 이렇게 들어갔다가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건 흡수한 거지. 산란됐을 수도 있어. 그 빛만, 나머지 빛만. 우리 나머지 빛만 산란된 게 하늘이지, 하늘. 하늘이 파란 이유가 파란색만 산란되고 나머지는 그냥 가버리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물리적인 것도 사실은 흡수가 95%야. 물리적인 사전제도. 그것도 이제 요새는 이제 그런 사람을 좀 바꾸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입자 형태는 물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액체 분자 형태는 흡수라고 생각을 해. 그렇게 생각해도 어쨌든 정확하지가 못해.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얘기할 필요 없어. 어설프에서 와서 왜냐면 다들 그냥 산란과 흡수로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라도 알고 있으면 대단히 잘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물리적 장벽이라는 말은 어쨌든 산란시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통과를 어쨌든 못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튕겨내는 거하고 그 흡수해버리는 거하고. 자, 그렇다. 좀 애매해 설명하니까. 자, 그 다음에 밝은 피부에서는 그때 했지. 밝은 피부에서는 멜라닌이 그 멜라노즘이라고 하는 게 입자가 작고 그 다음에 페이지가 1, 2, 3, 4가 있었는데 1, 2에서 방출이 된다고 기억나지? 그러니까 멜라닌이 생성이 되는데 멜라닌의 상태가 1, 2, 3, 4였어. 그래서 1, 2에서는 아직 막 진하지도 않고 막 이런 상태고 그 다음에 또 그 멜라닌 두 가지 종류가 있었지. 그런 거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 공부하면 돼. 자, 그래서 그 뭐 밝은 피부에서는 적절히 제공을 못한다. 자, 멜라닌의 효능은 SPF가 1.5에서 2 정도다. 그러니까 되게 조금이지, 그지? SPF가 1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SPF 1보다 작은 건 없는 거지. SPF 1보다 작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있는 게 SPF 1이야. 아무것도 없이 그냥 들어가는 게. 자, 그 다음에 아프리카계 일부는 UVB의 뭐 7.4% 뭐 17.5% 투과시키는데 그러니까 꽤 많이 흡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꽤 많이 없앤다고. 그 다음에 백인의 경우는 뭐 저 정도다. 좀 그렇다. 근데 그 아프리카계도 흑인들도 피부암 생겨. 저기 똑같이 생겨.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연스러운 적이 있어. 나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질문하잖아. 뭐 그런 사이트 많잖아. 아프리칸도 자외선 쓰냐 그랬더니 우리도 자외선 저기 피부암 걸린다 하면서 쓴다고 답을 했더라고. 자, 그 다음에 자, 실내든 모든 유형의 태닝은 나쁘다. 하지 마라. 자외선이 아주 문제네. 자, UVA가 이제 기존 멜라닌을 산화시켜서 즉각적인 색소 흡화율이라고 하는데, 자, UV 그러니까 흑반이 흑화가 이제 흑반이라고 해요. 흑반, 홍반 이제 그 썬머리고 이게 이제 까매지는 거. 그래서 즉각적인 그러니까 크로닉이라고 하는데 크로닉이란 말이 이제 즉각적이라는 뜻이야. 에이큐트가 그러니까 저기 급성이에요, 급성. 이렇게 지속되는 태닝, 요거 이제 그러니까 요건 크로닉이라고 해. 급성이 뭔데 그냥 만성이야? 만성. 만성은 또 오래 간다는 뜻인데 그냥 늦게 나타나는 거.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자외선차단제 SPF 재능도 이렇게 시각점과 보여준 거 거기서 UVA를 보면은 그 UVB 재능이랑 비슷하게 재는데 그건 즉각적인
흑화라고 즉각적인 흑화. 흑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 UVA에 의해서 이제 즉각적인 게 나타나고 UVB에 의해서 느린 게 나타나고. 그러니까 UVB도 흑화를 일으킨다고. UVB도. 그러니까 UVA는 쬐고 나서 그 곧바로 나타나는 녀석이고 한 두세 시간 뒤에 나타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다음에 한 사흘 지나면은 검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바닷가 갔다 와서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겠지만 바닷가 갔다 와서 좀 며칠 찍어서 정말 까매지는 거 느끼지? 그지? 까매지는 게 안 없어지잖아. 이 즉각적인 건 되게 금방 없어진다고. 근데 UVB에서 된 건 이제 오래 간다. 자, 어쨌든 검해지는 거는 멜라닌 생성이 그러니까 흑화가 되는 것은 DNA 손상이 이미 발생했다는 신호다. 자, 그것도 자, 반복적인 자외선 노출은 계속 누적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기억을 해도 자외선에 노출되는 건 계속 누적이 된다, 없어지지가 않고. 자, 이제 또 반복이 되는데 그런 책을 쓰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하고 물리적인 방법이 있다. 우리 옷도 자외선 차단 그걸로 쓰지. 그래서 옷도 SPF가 있다. 그 저기 스펠링이 SPA인가 뭐 그런데 옷도 저기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어. 옷도 그래서 여러분 토시 쓰지 종종 골프 치는 사람 한 번도 안 쳤는데 골프 칠 때 토시를 뭐 하는 사람들 하얀 거. 그게 그냥 토시로 하면 별 소용 없어. 거기다가 또 TiO2 같은 걸 입힌다고. 자외선 차단하라고. 왜냐면은 우리가 천을 아무리 잘 짜도 뭐 이렇게 짤 거 아니야. 그럼 이 파장은 280나노미터 정도 되는데 그건 메꾸기가 어렵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 뭘 쓰더라도 자외선을 뚫고 들어가. 그래서 저희 그 토시 같은 것도 자외선 차단용은 TiO2 같은 거를 거기다 같이 발라. 이거 한번 찾아봐. 그 저기 물건 파는 데다가 자외선 차단용 토시가 따로 있다고.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천도 자외선 차단 지수가 있어. 옷도 그거 하나 알아놓고 그래서 여기서 말이죠 물리적 방법이라는 건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모자 뭐 그늘 이런 거. 근데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반사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반사해서 들어오는 거야. 자, 이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외선 차단제를 뭐 두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1차 자외선 차단제, 2차 자외선 차단제. 이건 뭐냐면은 자외선 차단용으로만 나오는 거야. 자외선 차단용으로만. 2차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BB 크림인데 SPF인 거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자, BB 크림의 SPF가 50이다 그러면 BB 크림은 말고 SPF 50이야. 그제?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따로 바르지. 자외선 차단제 바르고 또 BB 크림 바르고 이러지. 그제?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BB 크림에 SPF 50 써 있으면 걔만 발라도 SPF 50이어야 돼. 근데 BB 크림 같은 건 되게 얇게 바르지. 그러니까 차단 효과를 못 보겠지. 그렇지만 어쨌든 뭐 파운데이션이 됐던 BB 크림이 됐던 뭐 CC 크림이 됐던 거기에 SPF가 써 있으면 그것만 발라도 그 SPF 똑같은 거라고. 자외선 차단제.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 따로 바르고 BB 크림 따로 바를 필요가 엄밀히 말하자면 없는데 그 2차 자외선 차단 그러니까 BB 크림이나 파운데이션 같은 거 많이 바르지 않으니까 뭐 그렇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 업계가 조금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에 BB 크림을 바르면 이걸 발라야 되느냐 안 발라야 되느냐 발라야 된다고 써야 될 거예요. 그 화장품 업계에서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고. 역사까지만 보고 끝내자. 뭐 이집트에서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밝은 피부색을 좋아하게 됐다의 이유를 저 이유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제 좀 높이 있는 사람들은 일 안 했잖아. 그러니까 햇빛에 별로 안 타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햇빛에 타니까 시커매지잖아. 그러니까 하얀 게 더 고귀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사람 그 미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어떤 데 가면은 목이 길면은 또 예쁘다고 한다는 좀 저기 뭐냐 그런 사람들도 있지.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상류층은 태양광선을 많이 안 받으니까 항상 얼굴이 하얘서 보여요. 병든 사람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사회 지위를 하면 촉구가 됐다. 초기에는 이제 옷으로,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그 피부가 검어진다는 건 옛날부터 알았던 모양이야. 자, 그리고 이제 우산이 이제 발명이 됐지. 우산이 발명이 됐고, 빅토리아 시대에도 뭐 하얀 피부가 어쨌든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19세기까지는 뭐 햇빛에 타는 게 이제 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뜨거운 걸로 해석하면. 그다음에 1800년에 뭐 자외선이 발견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포에 그게 염증을 일으킨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대. 가정을 했다고. 1800년에 이제 그렇게 됐고, 이제 1820년에 그 멜라닌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냈고, 그다음에 1920년에 들어와서야 그 자외선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제대로 알게 된 게 시작했고, 1928년에 자외선 차단제가 처음 나타났어. 자외선이 처음 나타났고, 그다음에 뭐 그 1930년에 오리얼에서 이제 그 자외선 차단제를 처음으로 이제 그냥 상업적으로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글레이서 크림이라는 것도 되게 유명해.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여러분들 잘 못 들어봤겠지만 카파톤이라는 회사가 있어. 카파톤이라고. 미국 가면 되게 흔한데 이제 자외선 차단제로 이제 시작한 회사야. 근데 굉장히 싸구려 자외선 차단제만 팔아. 굉장히 싸구려 진짜. 카파톤이라고 회사가 아직도 있는데 우리나라에 뭐 들어와 있는 거 아마 못 봤을 거야.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그 사람들의 회사 로고였어. 그러니까 그 회사 로고가 이거였어. 요새는 아마 이 로고 쓰면은 또 뭐 희롱이라고 할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옛날에 이사가 카파톤이라는 회사에 설립했을 때 회사 로고가 이거여서, 그러니까 막 얘가 저 모양으로 서핑 타는 거, 막 이제 누구 뭐 그런 걸로 이제 선정을 했다. 그래서 뭐 귀여운 어쨌든 애기로 이제 표현을 했어. 저 그림이 되게 유명한 그림이고, 그 다음에 그 카파톤에서 1940년에 이제 생겼고, 막 빨간 뭐 왁스 같은 거. 그래서 SPF는 1960년대에 이제 처음 도입이 됐고, 1972년에 그 자외선 차단제를 FDA가 의약 외품으로 분류를 했지. 그 다음에 그 선텐 로션, 이제 이게 뭐냐면 태닝하려고 이제 썼다고. 우리 어린 시절인데, 우리 어린 시절에 사람들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이유가 골고루 태우기 위해서였어. 골고루 태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걸 안 바르면 막 군데군데 막 이상하게 탄다. 막 그래갖고 골고루 타게 하기 위해서 선텐 로션을 발랐다. 저게 자외선 차단제였어. 그래서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그 선텐 이제 개념이 사라지고 자외선 차단제로 이제 들어온 거야. 자,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